안녕하세요. 척수장애인 주거생활 환경 개선에 관하여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볼 강사 김형회입니다. 우선 저는요,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 그리고 해커스 교육그룹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대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장애인분들 개인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르고 얼마나 남아있는 부분을 잘 사용하나,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하나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이나 그리고 일상홈, 체험홈, 스마트홈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배리어 프리에 관해서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해서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리어 프리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 그냥 직독직해 하자면 장벽을 없앤다 라는 뜻인데, 이걸 장애인과 연관돼서 해석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뜻풀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온 건요, 교육부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정의한 배리어 프리를 갖고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 불합리, 위험을 없애는 움직임이다. 제가 여기서 이걸 보고서 이 문장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바로 맨 뒤에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배리어 프리가 우리가 흔히 이런 시설 구조, 시설물들을 없앤다, 아니면은 방해되지 않게 바꾼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움직임,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적인 시도들도 다 배리어 프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없애는 움직임을 이라고 정의한 국립특수교육원의 자료를 좀 갖고 왔고요. 자, 유니버셜 디자인은요, 일반적인 설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 일반적인 설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배리어 프리, 사실은 굉장히 큰 범위죠. 자, 배리어 프리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애인 구역이 저렇게 넓으니까 이제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일반 주차 칸에다가 주차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휠체어 내릴 수가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일에 지각하거나 약속에 지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잦다 보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주차칸은 배리어 프리 중에서도 장애인의 생존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유일하게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이렇게 벌금까지 매겨가면서 확보를 한 겁니다. 배리어 프리의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자, 옆에는 경사로. 네,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경사로를 장애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 사용한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다 임산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니버셜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개념은 배리어 프리가 조금 더 크다고 봐요. 장벽을 없앤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장벽을 없애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조금 더 디테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신용카드 투입구 사용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척수장애인 관련자 분들이시니까 모두 거의 다 아시겠죠? 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으시는 우리 척수장애인 분들, 저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서 카드를 빼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우리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터치로 바꾸면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시설물 같은 건 바꾸기가 굉장히 편하죠. 네. 너무 높아요, 키오스크. 네. 휠체어 타고 좀 위에가 안 닿아요. 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유니버셜 디자인 될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벌써 쳐져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 보기를 누르면 모든 메뉴가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다 유니버셜 디자인 배리어 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TM 기계인데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게 개인정보 보호 필름이 다 깔려 있어서 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검은 화면밖에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바꾸면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시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에게 편하게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해요. 모니터를 살짝 높여주거나 아니면 밑에를 이렇게 쏙 파서 쑥 들어가서 위에서 볼 수 있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유니버셜 디자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 계실까요? 일단 차 없으면 안 되고요. 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여기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언어장애인 분들,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 그리고 복합장애로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이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걸 연구를 하려고 어떻게 바꾸는 게 편할까 연구를 하려고 실제로 저도 2019년도에 막 대학에 가서 참여도 하고 연구에 참여도 하고 막 수천만 원 들여서 연구도 하고 했는데 스타벅스 말해도 되나요? 그죠? 되죠? 네, 스타벅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한 100원 정도에 해결한 것 같아요. 요거 붙여놨어요. 네. 음성 주문이 어려운 고객님께서는 앞으로 오세요. 앞에 직원이 있죠. 그분이랑 필담을 하거나 아니면 메뉴판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만 아니라 이런 행위들도 모두 다 유니버셜 디자인과 베리어 프리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장애인의 자립, 그리고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요. 2023년부터 27년도까지죠. 가장 먼저 30대 중점 과제에 나오는 것이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입니다. 네. 여기서 정의하는 자립은 장애인 혼자 집에 들어가서 막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나 혼자 뭐 다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보조기기, 정책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장애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자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주거죠. 거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에서의 편리함,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인데 지금 23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중간 단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중에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요. 뒤에 말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체험한 내용을 조금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상의 삶으로 다 아실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이름이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일상홈이었다가 이제 서울시 척수장애인협회로 넘어가서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체험홈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이런 건데요. 24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 그러니까 대상자와 매칭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 당사자 코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24시간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요. 네. ADL, 일상생활 동작 훈련, 턱을 넘어간다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집안에서 휠체어 이동,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웁니다. 요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다 배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신변 관리, CIC, 소변, 대변 이런 처리 다 배우고요. 그리고 건강 관리, 직업 제한, 여가 및 레저 등도 배우는데 저도 일상홈, 체험홈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시 척수장애인협회로 넘어가기 이전에 일상홈을 제가 한 달간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턱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집에. 예, 애초부터 그렇게 한 건지 공사한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제가 체험했던 집은 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 슬라이딩 도어였어요. 그 외에는 그런데 아무것도 개조를 한 게 없다는 게 더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제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갔기 때문에 굉장한 의심을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입소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무슨 등치가 이만한 근육 막 이렇게 빵빵한 코치님이 오셨어요.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저보러 몇 살이냐 딱 물어보면서 반말로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입소식이 끝나고 그분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막 생활을 하다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됐나 했는데 혼자 막 이렇게 카테터를 막 까가지고 막 장갑을 끼시더니 막 혼자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간병인 분이 해주시거나 거의 그랬는데 뭐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좌약도 혼자 넣어요. 예. 뭐 대변도 혼자 변기에 혼자만 앉아서 막 가고 그래서 와 이걸 보고서 이게 장애인이구나. 저분이 진짜 찐 장애인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대단하다. 이게 척수협회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병원에서 저는 계속 환자로 불렸거든요. 환자로 불리다가 진짜 찐 장애인. 그분이 막 자기 혼자 다 심지어 막 혼자 샤워도 하시고 혼자 청소도 하고 혼자 빨래도 하고 막 저렇게 혼자 다 하니까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역시 우리 찐 장애인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조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또 들어와요. 다음날 누가 또 오셨는데 그분도 코치래요. 이번에는 되게 막 말라가지고요. 진짜 뭐 이렇게 뭐 손도 못 들 것 같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반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또 몇 살이야? 네, 그래서 네 하면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게 뭐지? 뭐 역시 척수장애인협회 진짜 근육 빵빵과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은 사람 두 사람한테 비교해서 배우라는 건가? 말하면서 역시 척수협회 막 이랬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배운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체험홈, 이런 다른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체험홈에서는요 딱히 개조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왜 와서 느껴보는 거는 약간 유니버셜 디자인 쪽에 가깝지 않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뭐 따로 막 설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베리어 프리의 개념도 있지만 뭔가 그냥 정말 집 같았어요. 집.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왜 갖고 왔냐면요. 우리 일상홈에서의 장점은 제가 느끼기 가장 큰 장점은 집에 있는 집 구조 개선을 최소한으로 해서 거기에 적응하고 그래서 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혼자 뭐 다른 숙소에 가서 묵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최소한의 개조로 훈련했던 내용을 거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혀졌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혀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한번 다니면서 찍은 건데요. 뭐 샤워 의자가 있고 뭐 여기 또 변기가 있고 이런데 제가 여기 호텔인데요. 이탈리아의 호텔인데 정말 잘 돼 있죠. 딱 보기엔 정말 잘 돼 있죠. 근데 저 의자를 설치했는데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샤워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변기 옆에 바로 샤워기가 있죠. 네. 저희는 그래서 일상홈에서 제가 배운 거는 저런 따로 특별한 의자 그리고 샤워 시설을 두지 않아도 혼자 변기만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과 그리고 이런 적응 훈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일상홈, 체험홈의 시스템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개조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요거는요 되게 지금 이거 웃기죠? 이 의자 아시죠? 그 포장마차 가면 있는. 제가 요것도 이탈리아인데요. 되게 잘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장애인 롤인 샤워를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샤워 부스도 이제 넓고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전화로 달라고 하니까 요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예.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하지 않을 거면 요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잘 갖춰 놓는다면은 이런 빨간 의자를 가져다 주는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아까 이 의자의 전체적인 사진을 찍은 건데요. 문이 굉장히 지금 좁아 보여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저기서 샤워를 하고, 딱히 개조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릴 거는 장애 정도별로 필요한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조에 관한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한번 봤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인데 저러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캐나다래요. 캐나다인데 장애인 객실을 예약을 했는데 화장실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2명 옆에 계신 그 두 분이 책상을 갖고 와서 으차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그리고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이런 걸 보면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샤워기가 있었대요. 샤워기가 있었는데 고정형이어서 사용을 못했고, 여기서도 샤워할 수 있게 분명히 롤인 샤워 클릭했다고 하거든요, 장이. 근데 또 샤워 의자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옮겨 앉을 수 없는 그런 걸 가져다 주셔서 같이 가신 분들이 현지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저기에 앉아서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샤워기가 저렇게 돼 있었대요, 고정형으로 장애인 객실에. 그리고 외국은 저 커튼 다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객실인지 아닌지 되게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적응을 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이렇게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개조가 많이 필요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거를 떼내고서 해도 안 돼가지고요, 여기 캠핑용 펌프 샤워기로 샤워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은요, 스마트홈, 국립재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스마트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국립재활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관에 정말 엄청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 기숙사 넘어가는 곳. 거기에 이제 스마트홈이라고 국립재활원에서 퇴원 전에 가족, 그리고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하면서 퇴원을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는 일상홈과 제가 지금 비교해 봤을 때는요, 성격이 조금 다른 편이 있어요. 자, 스마트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이 현재 4차라고 합니다. 1, 2, 3차 굉장히 예전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4차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약간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집이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병실과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낙상, 감지 가능한 센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위험 상황에 대비를 많이 했고, 슬링, 레일을 제거하고 이동 제한 없는 장애인 이승기 배치. 요거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장에 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레일을 달아놔요. 화장실까지. 침대에서부터 쭉 거실, 방, 화장실까지 갈 수 있게 레일을 달아놓고요. 거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척수장애인 분들을, 전신마비 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보자기로 감싸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지고 이제 휠체어로 옮겨서 앉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쭉 타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변기나 샤워 체어에 앉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지금 이 보자기 같은 게 있죠? 저게 지금 슬링, 그리고 여기 레일에 매달아서 저기에 이제 장애인분을 딱 이렇게 태우고 슬링 레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딱 가서 내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죠.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다 달아야 되고, 이거 무게를 감당하려면 좀 대공사를 해야 되는 정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국립재활원 스마트홈에서도 이런 건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자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다 없앴다고 없앴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다 없앴고 요거 설치하신 분들 혹시 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거 좀 보면은 이 느낌이 나가지고요. 요거 설치하신 분들 이거 이제 쓸데없다고 하시면은요 요런 걸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좋지 않으신데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왼쪽이 현재 그 1, 2, 3기의 스마트홈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전시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간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오른쪽 사진이 이제 최신으로 바꾼 건데요. 왼쪽이 더 최신 같지 않나요? 오른쪽은 사진을 제가 못 구해가지고요.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뭐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분을 이렇게 팔, 허리 딱 걸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센서도 있다고 하네요. 좀 간단하게,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주거 환경 개선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레일을 설치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왔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태워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거 또 많이 보셨죠? 테이블, 높낮이 조절 가능한 테이블, 그리고 높낮이 조절 가능한 정리칸,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것도 이렇게 위아래로 되더라고요. 정말 좀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 위아래 높낮이 조절이 되는 거는 굉장히 편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비싸겠죠. 네, 이런 것도 있죠. 주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싱크대, 그리고 밑에 다 파놓고 휠체어가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찬이 앞으로 나오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이걸 다 체험을 하고 나서 와, 이거 너무 편하긴 하네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다 구축하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7천만 원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7천만 원입니다. 이게요? 아니, 여기 전체를 다 하는데 7천만 원이래요. 요즘은 좀 싸졌대요. 5,200만 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종합평가 같은 것도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했는데 가장 큰 단점이 구축 비용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주된 내용이었고, 그거를 보완을 해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홈 최신식 시스템으로 좀 저렴하게 바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저는 이거 사용하시는 분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진 찍어왔는데요. 휠체어를 타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옮겨 앉아서 저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목욕하는 거래요. 저기 물을 담아가지고 월풀 같은 그런 건가요? 네. 굉장히 편리하긴 하겠죠. 얼마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종합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높낮이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코모도도 예전에는 그냥 규격 딱 요 사이즈였는데 코모도조차도 위아래 다 조절이 되고 이제 세면대도 조절이 되는 그런 것들도 다 설치해 놨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가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커튼을 자동으로 쳐주는 뭐 시스템,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 뭐 오디오를 켜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뭐 음성 인식, 그리고 패드로 할 수 있게 이런 전자기기들을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까 7천만 원입니다 이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기 제일 처음에 할 때 7,500만 원, 그 다음에 5,900만 원, 점점 싸지고 있긴 해요. 그분 설명이 맞네요. 네. 환경 제어, 네, 컴퓨터로 예전에는 컴퓨터로만 이렇게 제어하게 됐던 걸 지금은 음성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지만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거예요. 지금 한 13년도였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이 지난 지금은 스마트홈 4기로 해서 최신식으로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네. 거실, 뭐 출입문, 전동 출입문도 있어요. 네. 집에 전동 출입문, 집에 이제 뭐 스크린도 이게 자동문이 있는 건가요? 저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해봐가지고 제가 들어갔을 때 없었거든요. 근데 전동 출입문이 그때 있었다고 하네요.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집에다가 이거 자동문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경사로, 거치대 이런 것들 정말 별거 아니죠.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던 게 할 수 있게 바뀌고 불편했던 게 편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집 구조 개선 정말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뭐 사람을 들어 업어서 세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물 펌프를 따로 사용을 해가지고 샤워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집 개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체험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체험홈은 약간의 유니버셜 디자인 쪽에 속하지 않나. 그리고 스마트홈은 약간 베리어 프리에 속하지 않나. 근데 이거 해석하기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체험홈은요, 기존의 환경을 활용을 해서 따로 개조 없이 약간의 변형을 두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과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거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외부 활동할 때 숙박시설, 우리가 체전 같은 걸 가면요, 장애인 체전 가면은 장애인 객실 항상 모자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사용 가능한 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숙소에 묵으셔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단점은요, 적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정말 초중증 장애인에게는 이런 게 거의 뭐 소용이 없다 정도가 단점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한 달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배운 거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배운 거를 한 몇 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때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홈은 장단점을 좀 따져봤을 때 지금 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분들도 첨단 기기, 아까 막 이 슬링 이런 거 말고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하게 나온 뭐 낙상 방지 아니면 낙상 감지 센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새로 설치를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네.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포기해야 돼요. 물론 비용도 굉장히 많지만 디자인을 좀 포기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비장애인 아내랑 이렇게 생활을 하면요,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요. 저는 이런 걸 다 꺼내놓고 그냥 편한데 손 닿는데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자꾸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물리는 게 많아요. 저희 집은요, 이렇게 보통 이제 경사로 설치를 하실 때 저도 많이 처음에 집을 구했을 때 제안을 많이 받는 게 이런 것들을 아예 그 시멘트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모님이랑 이제 병원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 야, 집 개조는 어떡하니?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막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러셔가지고 근데 막 공사 비용이 그것도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경사로로 아예 그냥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좀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럴 필요성이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로 이렇게 삼각형을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끄럼 방지 부착판 붙이고 저 이렇게 들면 그냥 들립니다.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쫙 밀어서 붙여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는데 5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하나에. 막 2, 3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요거 하나 갖다 놨어요. 저희 그 부모님 집에 처음에 살 때는 진짜 다 설치했어요. 막 옆에 잡을 수 있는 이런 것, 손잡이 같은 거 다 만들어 놨고요. 막 샤워기도 3m 해가지고 줄이 막 뱀처럼 막 늘어나가지고 막 복잡해요. 근데 저는 요거 하나 갖다 놨어요. 저희 코치님께서 아주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거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거 적응하는데 진짜 3개월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경비 아저씨 부르고 막 전화하고 저 좀 올려주세요. 막 집에 가서도 혼자 있을 때 막 떨어졌던 기억이 많아서 굉장히 적응 기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뒤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에가 왔네요. 네, 그럼 주거 환경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 책에
구축, 요게 제일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통계와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활용, 지체장애가 아닌 척수장애인 별도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욕구 분석이 필요. 제가 요거 한 문장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열린관광지 투어케어 실습 강사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관광지에서 일을 하게 될 투어케어 인력을 현장에서 어떻게 휠체어를 다뤄야 되고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안내를 하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실습 강사였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업 설명회를 받을 때 통계를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장애인, 지체장애인의 40%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버스라고 나왔습니다. 네, 휠체어를 타신 분들, 그리고 거동이 정말 불편을 해서 휠체어를 거기 이제 열린관광지에 배치된 휠체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데 통계를 지체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을 봤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이 열린관광지까지 오는 그 길을 이제 뭐 장애물을 없애는 배리어 프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정작 그 휠체어를 어떻게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조금 없었고요. 그 배리어 프리에 중점을 좀 많이 뒀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할 거면요. 진짜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는 안 타시지만 오랜 그런 걸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딱 정해서 통계를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이런 잘못됐다기보다는 기준이 없는 전체가 속한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뭔가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가 아닌 척수장애인 별도의 통계. 사실 척수장애인 저만 해도요. 지금 복합장애가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네, 호흡이랑 뭐 대소변 뭐 되게 많죠. 네. 기립성 저혈압, 뭐 이소성 골화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주거 개선을 할 때는 지체장애인 분인지 척수장애인 분인지 따로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아마 척수장애인 협회에서 하게 된다면은 주도해서 하시게 된다면 별도의 통계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정책 계획에도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 사항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년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부모, 가족, 학계, 현장 전문가 구성된 시범 사업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사업 모니터링 의견을 수렴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23년도부터 했던 거라서 지금 아직 2년 남았죠? 예, 2년 남았지만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27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많이 진행을 했고 요 단계는 이제 끝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립 굉장히 중요하죠. 몇 가지 좀 예를 살펴볼게요. 저희 집이에요. 이사할 때요. 저희 와이프랑 배우자랑 정말 이거 갖다 많이 싸웠어요. 싸우진 않고 의견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격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요 냉장고를 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하고 그 테이블을 이쪽에 냉장고 위치로 놓자 이렇게 지금이랑은 바꾸자 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큰 것부터 이렇게 가구를 배치하고 싶대요. 저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말을 했던 게 문이 지금 이쪽으로 열려요. 네. 그럼 제가 여기 들어갈 때 이러고 있어야 돼요. 저 좁은 데로 휠체어를 계속 왔다 갔다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팔이 닿습니다.
물 한 잔 먹고 나올 때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물 먹은 거 벌써 다 운동 다 됐어요. 또 다시 또 열고 또 먹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디자인을 저희가 포기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정말 뭐 별거 아닌 디자인이긴 하지만 네, 취향 차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사선으로 하겠대요. 졌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돼 있고요. 물 먹을 때마다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제 와이프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지금 생활용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치약을 꺼내려고 했는데 저기다 다 넣어놨어요. 저는 이런 테이블에다가 그냥 뭐 치약 묶음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여기다 다 넣고 싶은데 더러워 보인다고 저기다 다 넣는 거예요. 빼려면 이게 문이 또 안 닿아요. 문이 여기 걸려서 제 팔이 짧아서 안 닿아요. 그리고 빼달라 그래요. 제가 못 빼니까 자기가 이제 필요하면 말해. 내가 빼줄게. 그게 한 2년이 가고 3년이 가잖아요. 승질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치약 한 번만 빼줘 그러면 잠깐만 아니야 내가 할게. 근데 안 될 것 같아. 잠깐 빼줘. 굉장히 반복됩니다.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이고요. 네, 뭔가 좀 디자인을 포기를 하면 안 되나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디자인 얘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집 말고 경사로도 다시 보자. 네. 자, 첫 번째 경사로. 다음 중 바르게 설치된 경사로는 누가 봐도 3번이죠. 첫 번째, 너무 높아요. 저거 실제로 사진으로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저희 진짜 가다가 거의 뭐 하늘로 솟아 있어요. 절대 못 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턱이 있죠. 경사로에 올라가다 턱이 있고 뭐 세 번째는 굉장히 편해 보이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한번 영상을 제가 예전에 한번 찍어놨던 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어? 보셨나요? 네, 다른 걸로 시도해 봅니다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고 한번 해봅니다. 차라리 저 경사로가 없으면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했어. 천천히. 왜? 아주 약간 한 2cm 정도 되는 경사로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요 잘 안 돼요. 힘드네. 네. 딱 보면 지금 딱 봐도 되게 경사도 되게 완만하고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 문 설치도 잘못됐어요. 네. 그리고 터치하는 것도 좀 모든 것들이 다 장애인분들의 실제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게 아닌가. 근데 저희 이제 관리실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다른 층에도 다 설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아니면 자동문으로 바꿔주시던지. 그럼 또 대공사잖아요. 이걸 딱딱딱딱 누르고 경사로 올라가서 문을 열면 제가 뒤로 밀리죠. 옆으로 밀면 또 이렇게 쑥 돌아서 밀려버리고 또 브레이크를 채우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기엔 시간이 또 너무 짧고 문 설치가 또 잘못돼 있고. 우리가 이래서 진짜 당사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사실은요, 저 이거 몰랐어요. 저도. 제가 당사자인데도요, 저 몰랐어요. 여기를 왜 잘 돼 있네 하고서 저도 가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한번 찍어본 건데 저 반대편에 문이 있는데 저 반대편은 이 경사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 항상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것들을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 개선을 할 때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의 장애 정도가 다르고 남아있는 기능에 다르고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따라 다르고 어느 구성원이랑 살고 있나, 뭐 아들이랑 살고 있나, 배우자랑 살고 있나, 그리고 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경사로 앞에다가 신발 벗어놓으면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와이프한테 맨날 치우라고 하면은 네가 치워. 그래서 가족 구성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요. 뭐 다 적용을 해봤을 시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딱 개조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본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가정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